안녕하세요. 정원수, 유실수,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W농원 왕가든입니다. 오늘은 고객님들에게 흑광명자라는 나무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흑광명자는 옛날 조선시대 때는 집안에 잘 안 심었었거든요. 그 이유가 참 독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, 나무에서 피는 꽃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며느리가 봄바람이 든다고 해서 명자나무 자체를 집 안에 안 심었다라고 해요. 하지만 요즘은 조경 작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내 집에 심어야 될 정원수 10을 추천하면 명자나무를 굉장히 많이 추천해요. 요즘 트렌드 자체가 이제는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내 집 정원에 심고 싶어 하잖아요.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, 지금까지는 정원에 안 심었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나무를 내 집에 한번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흑광명자나무를 선택했습니다. 명자나무와 흑광명자나무의 차이가 약간은 있어요. 명자나무는 가시가 있고 흑광명자나무는 가시가 없고, 명자나무는 꽃이 약간 연한 데 비해서 흑광명자나무는 꽃이 진합니다. 그래서 흑광명자나무가 명자나무에 비해서 훨씬 더 인기 있는 수종이고 고객들이 선호하는 수종이에요.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꼭 흑광명자를 심으시거든요. 그래서 흑광명자나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흑광명자는 우선 땅이 어떤 땅에서 잘 자라냐라고 하면 척박한 땅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요. 그래서 땅이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고 정말 생명력이 강한 나무예요. 그래서 정원에 심었을 때도 잘 죽지도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.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번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번식 방법들이 있는데,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, 분주하는 방법과 삽목하는 방법이 있어요. 이 나무가 보시면,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그 나무 가지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. 뿌리에서 옆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런 걸 분주를 하는 거예요. 분주를 해서 하나의 나무를 또 만들어서 심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심는데,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식재 위치 같은 경우도 울타리수로도 굉장히 좋아요. 울타리수로 좋아서 울타리에 심기도 하고 포인트수로도 심어요. 포인트수로 심으면 이게 굉장히 풍성한 나무가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데, 그때 정말 포인트 한 그루만 있어도 여기 보시면 꽃들이 여기 정말 다글다글 달린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꽃들이 많이 달려요. 꽃들이 달려서 이 나무에서 꽃이 피어 있으면 너무 아름답습니다. 그래서 흑광명자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 정원에 심어놨을 때 봄을 책임져 줄 수 있는, 봄을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흑광명자를 분주라든가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하잖아요. 번식을 하고 나서 내 정원에 심어요. 그리고 나서 어떤 토양에 좋냐, 건조한 땅, 아까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란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식재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식재하시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. 이 흑광명자나무의 개화 시기는 4월서부터 5월이에요. 4월부터 5월까지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, 요즘은 이제 날씨가 워낙 따뜻하다 보니까 올 봄에는 제가 봤을 때 좀 빨리 필 것 같긴 합니다.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피었을 때는 4월에서 5월에 꽃이 피고, 이 흑광명자 같은 경우도 사실 가지치기라는 걸 해줘요. 이렇게 막 올라오는 나무인데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주냐라고 하는데,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로 묻혀있는 부분 있잖아요. 이렇게 묻혀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해주시는 이유는 여기 있는 나무들은 어차피 광합성을 못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지를 깔끔하게 쳐주시고, 이 가지치는 시기를 많이 물어보세요. 근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봄꽃들은 가지치는 시기는 꽃이 지고 나서 바로 쳐주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야 그 꽃이 이렇게 화합분화라는 걸 하거든요. 화합분화를 해서 꽃대들이 이렇게 물려서 내년에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, 가지치기는, 봄꽃의 가지치기는 꽃이 지고 난 후 바로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90% 이상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나무도 가지치기는 꽃이 지고 나서 5월 말 6월 초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비료 주는 시기도 모든 나무들은 비료를 언제 줘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, 항상 저희는 말씀드리잖아요. 쳐서 전에 비료를 주는 걸 끝내라. 이 나무 같은 경우도 쳐서 전에 비료를 주는 걸 끝내야지만 이 나무가 월동이 잘 돼요. 쳐서 이후에 비료를 주게 되면 가지들이 웃자람 현상들이 발생이 돼서, 웃자라는 부분은 월동력이 약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왜냐하면 그 가지 부분에는 무기질과 당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서, 함유하고 있지 않다라기보다는
그 농도가 연해져서 겨울에 그 부분이 동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유념해 주셔서 처서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거름은 주지 않는다라는 걸 원칙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흑각명자나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이 흑각나무의 꽃말은 겸손입니다. 이 흑각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는데 겸손이라는 의미를 가진 걸 보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꽃은 아름다울수록 겸손하다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.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서도 정말 겸손하게 산다라면 훨씬 더 삶이 여유롭고 건강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흑각나무를 보면서 저도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걸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식재할 때 이 나무가 사실은 아직은 뿌리가 돌지 않은 분으로 되어 있는 나무예요. 분으로 되어 있는 나무지만 워낙 생명력이 강한 나무라서 분으로 되어 있어도 이 나무를 심었을 때 전혀 지장이 없고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는 나무입니다. 그래서 흑각명자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나무를 통해서 고객님들 정원이 화사해지고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나무는 명자나무 중에서도 흑각명자나무거든요. 그래서 고객님들 정원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고객님들 항상 정원에서 일하실 때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일하시고 항상 피로가 쌓이지 않을 만큼만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고객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